음, 안녕하신가 친구. 오늘은 CSS 강좌를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 일단은 뭐 CSS는 뭐 간단하게 알겠지만은 그래도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일단 CSS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HTML 문서를 이렇게 꾸며주는 언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많이 보고 있는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CSS가 없으면은 그냥 맨 그 일반적인 HTML 페이지만 보이게 되지. 여기 보면은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CSS가 이제 인클루드가 된 게 보이는데 이걸 만약 지워버리면은 CSS가 없는 이 완벽한 그냥 HTML만 보이게 되지. 그런데 이 CSS를 씀에 따라서 이렇게 예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적인 웹 개발자들, 현대 웹 개발자들은 CSS도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약간 유려한 디자인도 좀 어느 정도 어, 유려한 디자인을 위해서 CSS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제 CSS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게 적용이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령어를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꾸몄는데 내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한 모양대로 안 나올 경우가 많지. 뭐 어쨌건 일단은 CSS를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일단은 웹스톰을 통해서 이제 CSS를 좀 배워볼 텐데, 일단 웹스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 빔 프로젝트,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중에 그냥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빔 프로젝트로 한 다음에 나는 뭐 CSS 스터디라고 이름을 지을게.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제 열리게 되지. 보통 이제 이런 HTML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인 폴더 레이아웃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폴더 레이아웃을 한번 구축을 해볼게. 일단 이쪽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 메뉴에서 여기 그 CSS 스터디라고 하는 프로젝트 요 부분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뉴가 있어. 뉴에 보면은 뭐 파일, 디렉토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먼저 디렉토리를 먼저 꾸며줄 거야. 뭐라고 꾸미냐? CSS. 이 CSS 폴더를 따로 만드는 건 CSS가 이제 외부 파일로 빠져나와 있을 때 그것만 딱 모아서 보관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권장을 해. 그러면은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도 해서 이렇게 폴더를 따로 지정해 주는데, 이름은 뭐 그냥 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써도 되는데, 간단하게 그 JS 자바스크립트 해가지고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덱스 HTML이라고 해서 초기 웹페이지 접속할 때 그 초기 화면을 인덱스 HTML로 명명을 해. 그래서 이제 요게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이제 HTML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SS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 일단 CSS 지금 이거 w3schools.com인데, CSS에서 뭐 여기 body, h1p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이제 선택자라고 해서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해당 뭐 문구라든지 아니면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꾸미는 명령어를 이렇게 CSS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거고, 간단하게 쭉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CSS에 대한 이제 구문과 CSS 구문과 이제 선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 보면은 선택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웹페이지에서 표현하는 어떤
태그를 이제 지칭을 할 때 선택자라는 걸 해. 내가 만약에 이 p 태그를 선택하고자 한다면은 이 p 태그에 대한 선택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뭐 id나 클래스나 아니면 그냥 이 태그 이렇게 이름 p 태그는 p 태그, 뭐 헤딩이다가 하면 h1 태그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선택자를 쓰고 이 괄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프로퍼티와 값을 넣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일단은 자, 먼저 그거를 알려줄게. CSS를 이제 그냥 이 웹페이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웹페이지 안에서 꾸며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헤드 태그 안에다가, 여기 보면은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제 넣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 스타일, 이 STY만 쳐도 이렇게 자동 인텔리센스 같이 이렇게 작동하는데, 스타일이라는 이렇게 태그를 열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CSS 관련 명령을 넣는 거지. 예를 들어 h1 태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지금 CSS가 적용이 안 된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웹스토어에 여기 마우스 클릭하면은 이쪽 왼쪽에 이렇게 브라우저 메뉴가 선택해서 이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쓸 거야. 단축키는 Alt F2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지. 지금 우리는 중점적으로 쓸 브라우저가 일단은 크롬이랑 익스플로러를 테스트를 해볼 거야. 보통 이제 크롬이랑 파이어폭스는 거의 비슷하게 그 CSS가 거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이격성이 없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되는데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 되는 CSS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브라우저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걸 이제 차차 공부하면서 할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크롬에서 실행을 해볼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크롬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hello CSS 이제 h1 태그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h1 태그가 적용된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소스 보기로 하게 되면은, 크롬에서 이 웹페이지 안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 검사 이렇게 있는데, 뭐 보통 이렇게 이 소스 보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그냥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여기 펼침을 해주면 여기 보면 h1 hello css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은 지금 이 색깔은 지금 검은색으로, 기본값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바꿔볼 거야. 그러면 이제 선택자가 있어야지 명령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선택자는 여기서 이제 h1, 이 h1 태그에 대한 선택자를 적고 그 다음에 괄호 해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이렇게 원하는 CSS를 구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흔히 이제 색깔을 바꾸는 코드는 이거야. 영어로 컬러를 하고 이렇게 콜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적는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화이트, 블랙, 그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옐로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라이트 블루, 여기 보면 라이트 코랄, 시안 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샵이라고 해가지고 RGB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RGB 값은 아닌데 이렇게 영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색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샵 FFFF는
요게 이제 흰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웹스톰이 이게 흰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지. 만약에 이걸 숫자를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이게 완전 검은색은 아니지만은 뭐 요정도 나오는 검은색이다. 아니면은 색깔 뭐 숫자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켜서 뭐 원하는 색상을 넣어도 되지만은 뭐 정 포토샵을 쓸 수가 없으면은 여기 w3schools.com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 오른쪽 편에 이제 컬러 피커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하나 찍어서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뭐 원하는 방식 그대로. 근데 이제 웹스톰으로 우리는 할 거기 때문에 웹스톰에서는 여기 이제 색상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 팔레트가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쭉 찍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선택하면은 이렇게 변하게 되지. 그러면 이 변하게 된 값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다시 Alt F2번 눌러서 크롬으로 다시 띄워볼게. 그러면은 아까 검은색이었지만은 지금은 약간 보라색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선 선택자가 H1 태그에 대해서만 이 컬러를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P 태그, 패러그래프 태그를 썼더라도 이 색깔은 당연히 검은색이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여기 보면은 동일하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P 태그에도 색상을 적용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P 태그 컬러 옐로우. 반드시 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동일하겠지만 세미콜론을 끝에 꼭 찍어줘야 돼. 왜냐하면은 세미콜론을 찍지 않으면은 여기 다음 명령어를 적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명령어를 썼을 때 이렇게 세미콜론을 안 해주게 되면 이렇게 빨간 줄이 가게 돼. 빨간 줄이 간다는 얘기는 CSS가 올바르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나는 여기에다 컬러를 이 보라색 지금 이거 뭐 그린으로 해놓게 구분하기 쉽게. 옐로우와 그린이야. 옐로우와 그린이고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됐지. 이 P 태그는 지금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지만은 여기선 세미콜론을 쓰지 않는 구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CSS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않는 거야. 이런 작은 오타가 CSS를 적용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세미콜론을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자 개념을 이렇게 했어. 근데 만약에 이런 선택자가 엄청나게 많다. 예를 들어 H1 태그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데 자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다 똑같이 녹색이 적용이 됐단 말이지. 근데 너는 예를 들어 요 가운데 있는 제목 2번만 색깔을 예를 들어 블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선택자가 이렇게 H1 태그로 되어 있으면 H1 태그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이 컬러 그린을 적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얘를 단독적으로 뭔가를 식별해주는 식별자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식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ID와 클래스야. 이 ID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일단 ID부터 설명을 해줄게.
여기서 뭐 타이틀이라고 아이디 명을 지어줄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 타이틀에 대한 색깔만 검은색으로 해주도록 할게. 그럴 때는 이 아이디 선택자에 한해서는 CSS에서 이제 선택자를 불러올 때는 샵을 하게 되면, 지금 원래는 다른 아이디에서는 아마 표현이 안 될 텐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표현될 거고, 일단 여기 타이틀이라고 보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디, 이 샵이라고 한 거는 이 웹페이지 안에 있는 아이디로 선언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웹스톰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지금 다시 표현하면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렇게 밑에 힌트가 작동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라고 뜨지. 그러면은 이거를 컬러 블랙 테스트를 해볼까? 보이지? 이게 제목 2번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h1 태그, 그러니까 원래는 h1 태그라서 그린이 적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id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id는 이 두 번째 항목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이 id의 특징은 일단은 단일, 이 한 페이지 안에서 단일 목적의 그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식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돼. 그 뜻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이디를 지금 타이틀로 해놨는데 제목 3번에도 만약에 아이디 타이틀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게 돼. duplicated id reference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는 한 페이지, 한 웹페이지 안에서는 두 번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 적용은 되긴 되는데, 이게 잠정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할지, 어떻게 오작동의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검은색으로 해놔서 그러지, 예를 들어 내가 레드라고 할게. 빨간색으로 한다고 하면은 적용이 되긴 되네. 적용은 되는데 원래 이게 잠정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권장을 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아이디는 이 한 페이지, 한 웹페이지 안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 근데 뭐 이거를 설명해 주면은 뭐 신입 개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은 다른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이 한 페이지 안에서만 단일하면 되고, 이 다른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때는 이 아이디를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을 꾸며주는 게 있는데, 그 제목은 이 페이지 안에서 딱 한 부분, 이 한 부분이고, 다른 페이지에서 이 아이디 타이틀을 쓴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은 각 페이지마다 딱 한 번씩만 쓰는 선택자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디를 쓰는 게 좋아. 왜냐면은 중복적으로 쓰지 않고 페이지 간에 중복적으로 쓸 경우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는다고 해도 이게 지금 CSS가 여기 이 페이지만 적용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 링크 이동 이렇게 나와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지. 여기서도 빨간색으로 적용이 했고, 두 번째에서도 적용이 됐고, 별다른 이제 웹스톰 내에서도 이게 오류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id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클래스라는 게 있어. 클래스의 특징은 아까와 같이 이제 id와 같이 이 태그,
이 태그에 대한 그런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거는 아이디와는 거의 비슷해,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이틀이라고 적었다. 이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안 쓰여서 이렇게 밑줄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지워줘도 돼. 깔끔하게. 지금 일단 H1은 색깔이 그린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나는 클래스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명명 지어진 거는 레드로 할 거야. 이럴 때 클래스 스타일 시트에서 클래스를 적용하는 방법은 점이야. 여기 보이면은 점 C라고 되어 있지. 점 C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클래스를 뜻하는 거야. 아까는 샵이고, 그 다음 샵 id가 나와야 되고, 이건 이제 클래스는 점 클래스야. 그래서 점 타이틀은 컬러 레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컬러가 지금 그린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표시가 되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원래 그린이 표시가 되고, 만약에 클래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클래스는 아이디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분리를 해놨느냐. 클래스의 특징은 중복으로 쓸 수 있는 게 특징이야. 이렇게 해서 쭉 중복으로 쓸 수가 있지. 아까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한번, 이번에는 h2 해서 뭐 서브 타이틀, 그냥 서브라고 할게. 이렇게 중복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중복이 됐다고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는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아이디는 중복이 돼서는 안 돼, 한 페이지 안에서는. 근데 클래스는 중복이 돼도 되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중복이 돼도 돼.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근데 그러면은 이 아이디랑 클래스를 어느 것을 많이 써야 될까? 이거는 또 개발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자기 스타일이 아이디를 좀 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클래스를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 경험상 아이디를 많이 쓰는 거는 좀 추천을 하지 않는 게, 어쨌건 중복적으로 스타일링 할 게 많은데, 스타일링 하다 보면은 명령어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많은데 그런 거를 굳이 아이디로 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보다, 아이디로 쓰게 되면은 뭐 페이지별로는 단일 스타일링이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페이지 내에서는 중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한 페이지 안에서 이런 한 태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제 스타일링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보통 클래스를 많이 써. 클래스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아이디를 쓰기도 해. 그러면 이쯤에서 왔을 때 이제 또 궁금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클래스랑 아이디는 같이 써도 되나? 아이디 같이 써도 돼. 일단 결론을 말하자면 뭐 테스트라고 이렇게 아이디를 명명 지으면은, 일단 뭐 테스트를 해보면, 일단 잠시만, 좀 지저분하니까. 원래 레드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클래스가 적용이 됨에 따라 그린으로 표시하게 되지. 그린으로 표시했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아까 아이디 적용할 때는 샵 테스트 이렇게 나오지. 블랙으로 적용해 볼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출력이 되냐, 지금 원래 기본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를 적용하면은 그린이고 그 다음에 ID 선택자를 하면은 검은색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게 적용이 될 것 같으냐, 테스트를 해보면 검은색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이게 순서가 제일 늦게 나와서 한번 보여줄게. 순서가 빨리 나오건 늦게 나오건 간에, 만약에 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제일 마지막에 적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웹 브라우저가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갈 거니까 아무래도 마지막에 적었던 블랙이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이렇게 두 번째로 당겨줘도 동일하게 검은색이 나온다. 왜냐하면은 클래스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것도 보여줄게. 지금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 아까 첫 번째는 CSS 상에서 마지막에 적었으니까 검은색이 적용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니라는 건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알겠지.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태그에서 h1 클래스 타이틀 id 테스트라고 적어놨으니까 마지막에 이 id 테스트가 적혀있기 때문에 얘가 검은색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앞으로 당겼다면은, 만약에 그 논리대로 가게 되면은 이 h1 태그는 녹색이 나와야 될까요? 근데 새로 고침을 해도 동일하게 검은색이 나오게 되지. 이거를 이제 페이지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타이틀, 클래스 타이틀의 밑줄이 딱 그어졌지. 여기도 h1 태그에 대한 선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줄이 간 거지. 그 이유가 일단 클래스나 일반 이렇게 태그 선택자나 아니면 클래스 선택자를 통해서 적용했던 그런 스타일링보다 id 태그를 통해서 스타일링 했던 게 우선이 되는 거지. 얘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어디에 존재하건 간에 얘가 id가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의 스타일링이 있었더라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 id 선택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특별한 케이스의 어떤 태그를 스타일링 할 때는 정말 이게 이 페이지에서 정말 단일한 스타일링이고 꼭 적용이 돼야 된다. 클래스나 아니면 다른 일반 태그 선택자에 비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딱 명시적으로 스타일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id를 써주고, 그 다음에 좀 그냥 중복이 돼도 되고 좀 여러 페이지에서 중복적으로 쓰고 그런 스타일링을 쓸 때는 클래스를 쓰는 거를 추천을 해. 근데 보통 나는 거의 80, 90%는 클래스를 쓰고 나머지 한 10% 내외로는 id를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일단 첫 번째 강의부터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끝내도록 할게.